어느 날부턴가 아침에 화장실 거울을 보는 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점점 짙어지는 기미와 주근깨 칙칙하고 메마른 얼굴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이라면 이런 제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좋다는 건 다 써봤어요. 라메르부터 설화수까지 사람들이 극찬하는 비싼 화장품에 돈도 참 많이 썼죠. 피부과 시술도 받아보면서 어떻게든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아 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고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하고 얇아질 때도 있었어요. 정말 무력감이 들더군요. 이제 내 젊은 날의 피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체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저는 아주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아마 집집마다 하나쯤은 꼭 있을 법한 아주 소박한 것에서부터요. 바로 이 작은 바세린 한 통이었어요. 오늘 저희 바세린 이야기 TV 채널에서는 제가 어떻게 저의 피부 관리 방법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A 바세린은 인터넷에 널렸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믿어보세요. 우리가 알던 평범한 방법들은 그저 피부 겉만 촉촉하게 할 뿐이었어요. 제가 이제부터 나눌 이야기는 이 작은 보습 크림을 그 어떤 고급 화장품 못지않은 특별한 스킨케어 비법으로 만들어주는 두 가지 조합에 대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20년 전 피부로 돌아가는 기적은 아니지만 제 피부를 정말 눈에 띄게 맑고 건강하게 그리고 촉촉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지긋지긋했던 기미들도 서서히 옅어지는 게 보였고요. 저의 50세 이후 피부 관리 여정은 이 작은 통 하나로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단돈 몇천 원으로 훨씬 가볍고 희망적인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건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피부로 직접 겪고 얻어낸 소중한 경험이에요.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 얼마나 지치고 속상한지 그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피부를 위한 희망을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르니까요. 만약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시도하기 전 작은 부위의 피부 반응을 테스트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제 피부가 왜 그렇게 촉촉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당연한 거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50대가 되고 나니 그 변화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영양 크림을 덧발라도 잠시뿐 금세 피부가 바싹 마르고 당기는 느낌에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어째서 우리 피부가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는 걸까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랜 시간 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알아낸 바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우리 피부가 피부 장벽이라는 얇은 막으로 덮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이 장벽이 물 한 방울 새지 않는 랩처럼 촘촘해서 피부 속 수분을 꽉 붙잡아 주니 언제나 탱탱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막은 점점 얇아지고 구멍이 뚫리기 시작해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처럼
수분을 지켜주던 소중한 재료들도 서서히 고갈되고요. 그러니 수분은 속수무책으로 날아가 버리고 메마르고 생기 없는 피부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피부 깊숙한 곳에는 피지선이라는 천연 오일 공장이 있어요. 이 오일이 바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외부 균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폐경기를 지나면서 이 공장들은 가동을 멈추다시피 게을러져요. 보호막 역할을 하던 유분기가 사라지니 피부는 자연스러운 윤기를 잃고 더 쉽게 갈라지고 트게 되는 거죠. 우리의 피부 관리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문제의 근원을 깨닫고 나니 제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명확해졌습니다. 첫째는 피부에 물을 듬뿍 주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 수분 보호막을 단단히 수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아주 소박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인 조합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세린과 알로에 수딩 젤이었어요. 이 첫 번째 조합이 바로 제 건조하고 주름진 피부의 구세주가 되어 주었답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이 석유에서 추출되었다는 말에 조금 걱정하시는데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은 아주 여러 번 정제 과정을 거쳐서 식품이나 립스틱에 사용될 만큼 안전하니까요. 이 작은 통이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수분을 거의 완벽하게 가둬버리는 잠금 능력이에요. 마치 충성스러운 경호원처럼 수분 한 방울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켜주는 거죠. 하지만 경호원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전에 피부에 물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하잖아요. 그 역할을 바로 알로에 수딩 젤이 가장 훌륭하게 해냅니다. 알로에의 그 투명하고 시원한 젤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귀한 영양분도 가득 담고 있어요. 피부에 바를 때마다 메마른 땅에 시원한 시냇물을 흘려보내는 기분이 들어요. 화끈거리고 당기는 느낌을 진정시켜주고 특히 햇볕과 바람에 쉽게 자극받는 우리 50세 이후 피부에게 알로에는 순한 위로와 같아요. 이 둘을 함께 썼을 때 비로소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잠금 기능 없이 알로에 젤만 바르는 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결국 다 새어 나가 버리죠. 반대로 건조한 피부에 보습제만 덜렁 바르는 건 텅 빈 병에 뚜껑만 닫는 것과 같아요. 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죠. 우리에겐 둘 다 필요해요. 알로에 젤로 수분과 영양을 가득 채워주고 바세린으로 뚜껑을 꽉 닫아주어야 그 모든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오래 머물며 천천히 흡수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저는 절대 그릇 같은데 섞지 않아요. 제가 겪었던 웃지 못할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릴까요? 처음에는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작은 그릇에 덜어서 섞어 썼어요. 세상에 다 쓰고 나서 그 기름기 묻은 그릇을 닦는 게 스킨케어 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제가 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손바닥에 알로에 젤을 충분히 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스파츌라로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꼭 손가락 대신 도구를 쓰세요. 완두콩 한 알만큼의 이 제품을 덜어 손바닥에 올립니다.
그대로 양손바닥으로 비벼주세요. 그럼 아주 재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바세린의 그 끈적하고 답답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고급 에센스처럼 부드럽고 가벼운 제형으로 변한답니다. 이걸 얼굴에 바르면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이 정말 좋아요. 얼굴에만 바르기엔 너무 아깝죠. 우리 나이를 쉽게 드러내는 목에도 꼭 발라주세요. 손바닥에 남은 건 팔꿈치나 발 뒤꿈치처럼 건조하다고 아우성치는 다른 부위에도 쓱쓱 발라준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보습제의 주성분은 오일이라서 자외선과 만나면 피부가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꼭 저녁에만 사용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깨끗하게 씻은 뒤 이 혼합물을 얇게 펴 바릅니다. 마치 제 피부에 이불을 덮어주는 기분이랄까요? 밤새 피부가 마르지 않고 푹 쉬면서 수분을 가득 머금을 수 있도록요. 만약 낮에 꼭 사용해야 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꼼꼼하게 바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조합은 아주 순해서 저는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피부는 다르니 얼굴 전체에 사용하기 전에 손목 안쪽이나 귀 뒤 같은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지성 피부거나 뾰루지가 잘 나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아주 얇게 바르시고 뾰루지가 난 부위는 피해서 사용해 주세요. 피부 건조함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나니 이번에는 훨씬 더 고집센 또 다른 골칫거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바로 기미잡티, 그리고 주근깨였어요. 아무리 비싼 기미 크림을 발라도 꿈쩍도 않는 그 녀석들은 제 피부에 아주 눌러 앉을 작정인 것 같았어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얼룩덜룩한 자국들이 점점 더 짙어지고 넓어지는 걸 보면 정말 속상해서 한숨만 나왔죠. 가끔은 작은 편평 사마귀까지 오돌토돌하게 올라와서 피부 결을 망가뜨리곤 했어요. 아프진 않지만 매끄러웠던 피부가 거칠어지는 느낌이 참 싫었답니다. 물론 이런 불청객들이 노화 과정의 일부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피부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외부 자극은 물론 내부의 변화에도 예전처럼 강하게 맞서지 못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것과 그냥 포기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선배님들께 어깨너머로 배웠던 비법 하나가 떠올랐어요. 부엌에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조금은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열쇠와도 같은 방법이었죠. 바로 사과 식초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웬 식초 하며 놀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식초를 얼굴에 바른다니 조금 무섭기도 했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인 원리를 알고 나서는 완전히 설득당했어요.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걸 우리 피부에 낡고 어두운 겉옷을 살살 벗겨내는 건이라고 이해해요. 피부 표면의 오래된 각질층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그 자리에 더 맑고 건강한 새 피부가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관리해주면 기미와 잡티도 서서히 옅어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사과 식초에는 약한 항균 효과도 있어요. 바이러스로 인한 작은 사마귀들은 산성 환경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사용하면 스스로 말라서 떨어져 나가게 된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과 식초는 양날의 검과 같아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고 심하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때 우리의 익숙한 친구들이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알로에. 젤은 따끔거리는 피부를 즉각적으로 진정시켜주고 수분을 채워주는 부드러운 중재자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바세린이 마지막으로 튼튼한 보호막을 씌워주죠. 이 작은 통은 산성에 노출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사과 식초가 유발할 수 있는 자극감까지 부드럽게 감싸 안아준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 우리의 피부 관리를 위한 아주 강력한 집중 케어 요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그릇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손바닥에 알로에 젤을 조금 덜고 거기에 사과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요. 비율은 1대1 정도면 충분해요. 손바닥에서 그대로 섞은 다음 손가락으로 김이나 잡티 사마귀가 있는 부위에 톡톡 찍어 발라줍니다. 특히 색이 짙은 부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줘요. 저도 처음 해봤을 땐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톡 쏘는 향과 함께 피부가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진짜 마법은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요. 알로에 식초, 혼합물을 바른 뒤 아주 소량의 보습 밤을 덜어 손바닥에서 녹인 후 방금 발랐던 부위 위에 지그시 눌러주듯 덮어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따끔거리던 느낌이 싹 사라지고 코를 찌르던 식초 냄새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이 제품의 얇은 막이 모든 자극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거죠. 아, 그리고 저만의 작은 팁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작은 유리병에 사과 식초와 알로에 젤을 미리 섞어서 냉장고에 넣어둬요. 사용할 때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닿으면 초반에 따끔거리는 느낌이 훨씬 덜하더라고요. 이 혼합물은 조금 묽은 편이니 화장 솜에 묻혀서 고민 부위에 15분 정도 올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흘러내리지 않아서 편하답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강한 만큼 매일 하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깨끗하게 세안한 저녁 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세 이후 피부는 휴식과 재생을 위한 시간이 꼭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방법은 꽤 강력하기 때문에 꼭 자신의 피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중요한 당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절대 매일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질 수 있어요.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햇볕에 더 쉽게 자극받아 기미가 오히려 심해질 수도 있답니다. 낮에는 꼭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을 해주셔야 해요. 둘째, 피부가 아주 예민하거나 상처나 염증성 여드름이 있는 부위는 피해주세요. 그리고 늘 그렇듯 얼굴 전체에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서 내 피부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겉에 바르는 것에만 온 신경을 쓰고 몸속을 채우는 일에 소홀하다면 그건 마치 예쁜 화초의 겉모습만 가꾸고 정작 뿌리에 물주기를 잇는 것과 같아요. 잎사귀는 잠시 파릇할 수 있겠지만 결코 진정으로 건강해질 수는 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예전에는 그저 좋은 영양 크림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우리의 피부는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더라고요. 저의 피부 관리가 진정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제 피부에게 밥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50대가 넘으면 우리 몸은 콜라겐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니 우리가 직접 챙겨 먹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답니다. 저는 비싼 영양제를 수십 가지씩 챙겨 먹지 않아요. 대신 소박한 집밥의 힘을 믿죠. 저는 작은 냄비에 뼈를 넣고 몇 시간씩 푹 고아서 사골 국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맑고 구수한 국물은 맛도 좋지만 훌륭한 천연 콜라겐 공급원이 되어 주었죠. 가끔은 고소하게 구운 연어 한 조각으로 식탁에 변화를 줘요. 단백질은 물론이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오메가3도 풍부하니까요. 소박한 두부 한 모 역시 우리 피부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데 큰 힘이 되어준답니다. 그리고 저는 비타민 C를 콜라겐의 단짝 친구라고 생각해요.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이 제 힘을 다 발휘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매일 오렌지 한 개 혹은 딸기 몇 알을 챙겨 먹어요. 조금 귀찮은 날에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피부는 생기를 되찾고 한결 맑아지더라고요. 오후에 입이 심심할 땐 달콤한 과자 대신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먹어요. 간식도 되지만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지방을 선물하는 셈이죠. 물을 마시는 아주 중요한 습관도 새로 들였어요. 예전에는 목이 마를 때만 물을 찾았는데 목이 마르다는 건 이미 우리 몸이 심각한 갈증 상태라는 신호더라고요. 이제는 예쁜 물병을 책상 위에 두고 틈틈이 조금씩 마셔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밤새 잠들어 있던 제 몸의 모든 세포를 깨우고 건조해진 피부에 단비를 내려주는 기분이 들어요. 좋은 것을 채우는 것과 동시에 저는 피부의 적들에게 안 돼라고 말하는 법도 배웠어요. 저도 단 음식을 참 좋아했는데요. 설탕이 우리 피부의 콜라겐을 조용히 파괴하고 노화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의식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해요. 기름진 튀김이나 너무 짠 음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기분 전환으로 먹는 건 괜찮지만 자주 먹으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칙칙하게 만들거나 붓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비결, 바로 잠이에요. 특히 우리 50세 이후 피부에게 잠은 최고의 회복제랍니다. 저는 밤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우리 피부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골든 타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저의 저녁 일과는 아주 간단해요. 9시쯤 깨끗하게 씻고 나와 알로에와 바세린을 섞어 바른 뒤 그대로 편안하게 잠드는 거예요. 마치 밤새 피부에 보약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 고집 센 잡티들을 위한 사과 식초팩을 해준답니다. 이것이 저의 모든 이야기이자 제 피부와 시간으로 직접 깨달은 소중한 경험들이에요. 이 방법대로 하면 하룻밤 사이에 20년 전 피부로 돌아간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안팎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 준다면 피부는 반드시 그 마음에 보답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분명 더 맑고 더 건강하고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50대, 60대 혹은 70대라도 우리는 여전히 빛나는 피부와 당당한 미소를 가질 자격이 충분하답니다. 중요한 건 20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나이에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의 아이 모습을 찾는 것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영상 속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시도하기 전 작은 부위의 피부 반응을 테스트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